6화까지. 빼박할 수 없게 내가 지금 노파로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얘기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다음 주 2월 28일 월요일부터 대학 시간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화목토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화목토에 나오시면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 뭡니까? 3일절이죠. 3일절은 학원 쉽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안 나오게 될 거고요. 목요일이 여러분 계약 시간표 첫 등원이 되겠습니다. 3월 3일이 되겠죠. 자, 화요일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계약 시간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5시까지 등원입니다. 5시. 화목에 5시까지 등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2시간 수업을 했잖아요. 계약 시간표부터는 다시 1시간 반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5시까지 등원해서 중간에 뭐 이제 이것저것 하고 7시 반에 하원을 하게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3시까지 학원에 오고 있죠? 3시에 와서 4시부터 6시까지 수업하고 기가를 하고 있는데 자 30분이 땡겨집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3시 반부터 잠깐만요. 계산을 좀 해봐야겠다. 12시 반에서 2시까지 하고 2시에서 3시 반, 3시 반에서 5시, 3시 반에서 5시까지 수업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2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2시 반까지 와서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지금처럼 데일리랑 단어랑 이런 거 숙제 검사랑 하면 되고 3시 반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화목에는 5시까지, 토요일은 2시 반까지 여기 본관으로 똑같이 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전달을 드렸고, 그리고 휴무는 아까 말했다시피 3일절 쉬고요. 그리고 3월 9일 날도 쉬는데,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거든요, 선거. 근데 이제 그 선거는 어차피 여러분이랑 뭐 상관이 없어서, 수요일이야, 수요일.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오신대. 딴 학원 가거나 하겠죠. 뭐. 그건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고요. 그래서 뭐 안내드릴 건 다 안내드린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계약하고 나면은 이게 우리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올해에도 이어질지 어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께서 어, 그 정보를 좀 저한테 아는 대로 뭐 이제 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거를 좀 빠르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그게 적어도 3월 아무리 늦어도 3월 한 3주 차 이때까지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뭐 내신 대비 반으로 구성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정규반에서 수업을 할 건지 이거는 이제 결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대한 가능한 한 빨리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각자 학교가 이제 다 다르니까 여러분 각 학교에서 가시면은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는 거냐 이거를 좀 확답을 좀 들었으면은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좀 물어봐 주시고 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시간대밖에 없어요. 시간대랑 그리고 이제 시간 이제 기존 2시간에서 1시간 반 수업으로 다시 이제 복귀된다라는 점. 뭐 이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뭐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따로 없으시죠? 없죠? 자, 그러면은 수업을 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더비교급까지 했었죠. 그렇죠? 보기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그 다음이 74쪽 할 차례인가? 맞나? 잠깐만요. 74쪽. 여기 할 차례 맞아, 얘들아? 어. 제가 혹시 뭐 더 뭐 설명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 했던 거는 딱히 없죠? 그 더비교급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좀 볼게요. 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놈의 막 자꾸 이거 하다가 펜 쓰다가 이제 잉크가 다 달아서 이제 펜이 안 나온다거나 물론 잉크가 달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간 이게 펜이 안 나온다거나 뭐 저장이 안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원인을 알았어 드디어. 뭐였냐? 어플이 문제였어. 그래서 어플을 바꿨습니다. 어플을 바꿨는데 제가 아직 살짝 이게 어플이 원래 그 전에 쓰던 게 되게 오래 쓰던 건데 이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갖고 이게 내가 혹시나 해갖고 이게 그 저기 뭐야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불만을 이만큼 써놨더라고요. 리뷰에다가 별점 1점 주면서. 그래갖고 아니 왜 저장이 안 되냐? 뭐 왜 펜이 나오다 갑자기 안 나오냐? 나랑 똑같은 얘기를 써놨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얘가 문제였구나. 여러분,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어플을 바꿨는데 아직 이제 제가 좀 적응이 안 돼갖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랭크 28번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이제 제가 이제 예상한 진도는 있는데 우선 우리가 그 전까지 좀 이제 개별 첨삭을 이제 사실 좀 많이 하진 못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실시간 수업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첨삭을 좀 못했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게 개별 첨삭할 때 막상 또 질문하라고 하면은 질문을 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냥 제가 이제 몇 개 같이 풀면서 이렇게 당분간 진행을 했었는데 우선은 우리가 지금 요 이제 줌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개별 첨삭보다는 제가 이제 좀 따로 이렇게 제가 풀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개별 질문이 있다면요, 그거는 저한테 별도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따로 좀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 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빈 공간이 또 없으니까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요 자리에다가 저는 필기를 할게요.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어법적 설명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또는 어떤 순서로 쓰는 거냐 이런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일단 제목은 써야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줄여서 관대라고 쓸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에 명사, 즉 선행사라고 부르는 녀석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편의상 대수로 쓰겠습니다. 얘는 목관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나오는 패턴은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 패턴이에요. 즉, 뒤에 목적어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어, 동사 어쩌고 나오다가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전치사. 그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문법 시간에 이제 배웠겠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 자체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죠? 생략 가능.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략을 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명사 나오고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되죠. 됐어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은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사, 주어 동사. 이게 패턴이에요. 알겠죠? 명사 대 주어 동사라는 패턴도 기억해 주시는데 얘가 생략된 버전도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사, 주어 동사 하면은 주어 동사가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꾸며줘서 뭐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건데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어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작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은 관계대명사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게 다예요. 요것만 알면은 관계대명사에 대한 영작은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명사 대 주어 동사 또는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뒤에 그냥 목적어가 안 나오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아래 혹시 제가 빼먹은 설명이 있는지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부분부터 좀 보자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인지 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사실 좀 더 어법적인 내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스텝 2, 뭐 사람이면 who, 사람 아니면 which, that은 둘 다. 이거 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래 more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세 가지를 전부 다 작성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의 종류 세 가지가 아니었네요. 관계대명사의 위치를 지금 써놓은 거였네. 지금 요 녀석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기에
아까 제가 썼다시피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명사라는 것도 결국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이 꾸밈받는 명사가. 그러면 이 꾸밈받는 명사가 만약 주어 역할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꾸며주고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요 패턴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이 목적어가 예를 들어 선행사야. 그럼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렇죠? 그게 요 패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는 주어, 동사, 명사, 보어가 나왔어. 그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와. 그래서 얘가 꾸며주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 세 번째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이건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습니까? 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명사를 꾸며줄 때 관계대명사 대시나 후나 위치를 써갖고 주어 동사를 써서 주어가 동사는 명사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걸 위에서 알았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기본만 알고 있으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문제를 우리가 바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일단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 쓰기. 얘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얘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2에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략되고 난 다음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라는 이 패턴이 중요한 거지. 얘가 생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테스트 3번으로 갈 건데요. 테스트 3번.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2번 보이시죠? 그래서 이 2번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작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테스트 3의 2번 보시면 너가 숙달할 수 없었던 복잡한 기술이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힌트 단어로 나와 있는 것들을 먼저 처리해 볼게요. can actually be. 그 다음에 be not까지 할게요. so difficult. 여기가 이렇게 보어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자, 어렵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어렵다라는 말. 자, 어렵다라는 말은 이제 보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않다라는 게 동사로서 쓰인 거겠죠.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다 나와 있죠. 얘는 그냥 부사로 묶을게요, 제가.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 부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앞부분이 되겠네요. 앞부분을 보시면 당신이 숙달할 수 없었던 복잡한 기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주어가 뭡니까? 복잡한 기술이 얘가 주어가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요 덩어리가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럼 너가 숙달할 수 없었다. 얘가 동사가 되겠네. 됐어? 그럼 지금 주어 동사가 명사, 즉 주어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당연히 주어, 복잡한 기술을 먼저 써주고 당신이 숙달할 수 없었던 요 내용을 뒤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복잡한 기술이니까 어떻게? complicated. 그 다음에 기술을 skills로 썼으니까 skill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complicated skills. 복잡한 기술입니다. 근데 어떤 기술입니까? 관계대명사를 만약에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뒤에 위에 조건을 좀 봐야 될 텐데 조건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단어만 갖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너가 숙달할 수 없었다. 너가 you 그 다음에 could not master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문장 구조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 너가 숙달할 수 없었다라는 주어 동사가 지금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skill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아까 제가 위에서 썼던 패턴과 똑같습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라는 이 패턴과 똑같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다. 됐나요? 이러면은 뭐다? 관계대명사가 수식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생략돼 있다. 또는 위치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뭐 또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4번으로 가볼까? 이번에는 그러면 테스트 4번에 3번을 볼까요? 3번? 3번이 조금 길어 보이니까 3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일단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 녀석들을 좀 먼저 볼게요. Early settlers, 초기 정착민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urned, 바꿔놨답니다. deserted land니까 황폐한 땅을요. 자, 그럼 황폐한 땅을
바꿨다라는 거 나왔고요. 뭘로 바꿨다? with fields로 바꿨답니다. 밀밭으로 바꿨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꾸거나 또는 나왔고 빈칸 쫙 이어진 다음에 for money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돈과 얘만 나왔네요. 돈과. 됐어?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부분만 좀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남은 부분. 자, 남은 부분은 제가 딴 색깔로 한번 이렇게 좀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일단 우리가 써야 되는 게 그들이 돈과 교환할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들이 교환할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 물건과 서비스를 얘는 을을 붙였으니까 목적어고 제공했다 동사죠. 자, 그럼 보시면은 이 덩어리가 지금 얘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물건과 서비스인데 어떤 물건과 서비스냐? 그들이 돈과 교환할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라고. 됐어? 즉 명사를 주어 동사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역시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면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동사를 먼저 써야겠죠? 제공했다. 그럼 제공했다는 여기 힌트 단어 나와 있죠. supplied라고. 자, supplied 제공했대요. 뭐를요? things와 service를요. 그러면은 물건들과 things and 그다음에 service를 제공했다. services. 됐죠? 자,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어떤 물건과 서비스냐? 관계대명사를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요. 일단은 사람이 아닌 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which로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that으로 써도 돼요. which 쓰고 그 다음에 주어 그들이 they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교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could 써주면 되겠죠? 교환하다. 마지막으로 exchange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쓰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supplied 동사에 이어서 things and services 목적어 나오고 즉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여기까지죠. 명사를 수식하는 녀석이 주어 동사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명사 대 주어 동사 또는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됐나요? 이것만 기억하면은 영작에서 실수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 29인데, 어우, 중요한 거 나왔다. 자, 별표. 별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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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막 별표가 은하수 그려놓지 말고 또 동주랑 은총이랑, 별표, 별표. 중요합니다. 여기 엄청 중요해요. 부정어구 강조 플러스 의문문 어순. 우리 지난번에 더비교급 배웠었잖아. 쌤이 엄청 중요하다 이 얘기 했었죠. 그죠? 자, 얘가 2순위예요. 얘가 2순위. 1순위가 더비교급 2순위가 얘입니다. 그래서 영작에서 굉장히 너무나도 잘 나오는 녀석이 바로 요 이제 부정어 강조 의문문 어순. 즉 부정어 도치에 대한 겁니다. 부정어 도치. 이거는 사실 우리가 첫 단추 수업을 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막 이제 실제로 연습으로 막 이제 영작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복습. 자, 이것도 확대해갖고 여기다가 제가 필기를 할게요. 얘는 조금 필기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정어 도치에 대한 겁니다. 부정어 도치. 사실 우리가 어법 시간에 한번 필기를 했었는데 얘는 영작이고 영작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부정어 도치는 무엇이냐? 일단 부정어나 또는 준부정어라고 부르는 녀석이 문장 맨 앞에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 것. 이걸 우리가 부정어 도치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준부정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는데 이 준부정어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세 가지. 그래서 hardly 아니면은 seldom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은데 칸수가 부족하니까 두 개만 쓸게요. 자, 그리고 즉 얘네는 뭐냐면요. 거의 뭐뭐하지 없는. 거의 뭐뭐 없는? 거의 없는 이래. 거의 뭐뭐하지 아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거의 뭐뭐 아닌.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전에 제가 쓰려고 했던 리틀이란 녀석인데 이 리틀은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이 되죠. 거의 없는. 물론 얘도 상황에 따라 거의 뭐뭐가 아닌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only. 자, only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로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또는 뭐뭐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준부정어 시리즈가 됩니다. 준부정어 시리즈. 여기에서 어떤 학생이 little이 거의 없는인데 우리가 수량 형용사 배울 때 little 말고 few도 배우잖아요. few. 그럼 few는 준부정어가 안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few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부사예요. 부사. 전부 다. 됐어? 이 세 가지가 다 부사야. little이 우리가 배웠을 때는 수량 형용사로 배웠었는데 부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 little은. 근데 few는 부사로 쓰이진 않아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few는 이렇게 준부정어로서 이제 취급을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은 도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도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느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도치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의문문처럼 쓴다. 그래서 의문문 도치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의문문 도치.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의문문 쓰듯이 작성하면 되는 거야. 의문문 쓰듯이. 그래서 의문문 쓰듯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의문문 쓰듯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의문문 쓰듯이 우리가 어순에 맞춰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부정어 도치에 대한 기본은 이렇습니다. 기본.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목 부분을 좀 다시 보시면요.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정어구 강조 플러스 의문문 어순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 이 도치구문이라는 거를 왜 쓰는 거냐면요. 간단해. 간단해. 그 부정어를 문장 맨 앞에 써. 문장 맨 앞에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겠어?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 맨 앞으로 빼는 거거든. 얘를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썼으니까 부정어구 강조라는 말이 된 거고요. 그 뒷부분은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도치가 되는 건데 이 도치를 어떻게 시킨다?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킨다라고 제가 방금 말했죠. 그래서 제목에 뭐라 나온 거야? 부정어구를 강조하면은 의문문 어순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기본이고요. 이 기본을 응용해서 영작하는 것들이 사실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랫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부정어 도치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도치하는 방법을 써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1번 같은 예시를 보면 부정어 never를 문장 맨 앞으로 뺐잖아. 그리고 any of them이 주어고 say가 동사란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라? 의문문 쓰듯이 쓰라고. 의문문 쓰듯이. 그럼 어떻게 해? 주가 나오고 any of them 주어 나오고 say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 거죠. 됐어요? say가 현재 시제 일반 동사니까 이렇게 쓴 거죠. 만약에 say가 아니라 said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왔다면은 당연히 여기는 do가 아니라 did라는 형태로 써줘야겠죠. 됐나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별거 없고요. 자, 그 아래에 not until 강조 도치 나와 있죠. 아, 중요하다, 중요하다. 요겁니다, 요거. 이거 우리 했었어요. 했었어. not until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는 도치에 대한 것만 알려준 게 아니라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으로 바꿔 쓰는 것까지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 미션을 좀 드릴 겁니다. 특별 미션. 어떤 거냐? 제가 이 not until 강조 도치를 지금 이 예문에서는 not until을 이용한 도치 구문만 나와 있죠. 도치 구문 말고 강조 구문으로 바꾼 버전도 제가 보여줄게요. 강조 구문. 여러분은 이 만약에 이 이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3번 보면은 not unti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보면은 not until이 또 없나? 어디 보자. 4번에 없고 3번 있네요. 3번. 3번에 여기 나던틸 이용하는 거 나와 있죠. 그렇죠? 요런 거. 즉 다시 말해서 나던틸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강조 구문으로도 바꾸는 게 추가 미션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좀 오른쪽 빈 공간에다가 빈 공간을 활용해서 내가 좀 여기다가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을 좀 먼저 보자면요. not A until B라는 구조예요. not A until B.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B 할 때까지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다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해석한 거야, 얘들아. 그대로. not A, A를 안 한다고. until B, B 할 때까지. 그대로 해석한 거야. 됐어?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B 하고 나서야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 B 하고 나서야 A를 하다. 됐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요 해석을 좀 더 선호합니다. 됐어요? 이 해석을 더 좋아해요. 위에 것보다. 왜 그러냐면 헷갈리라고. 헷갈리라고. 지금 봐봐 얘들아. not A니까 A를 안 한다라고 해석돼야 되잖아. 원래는. not이 붙었으니까. 근데 아래 해석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 A 하다라고 쓰여 있어. A 하다. not이 붙었는데 하다라고 해석이 되네? 그러니까 애들이 not을 붙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하다라고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래 해석을 더 선호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not A until B를 바로 도치하는 법과 강조하는 법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 하단에다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다 써볼게요. 자, 일단은 도치 구문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미 한번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도치를 할 때는 일단 그러면 not until이 이렇게 세트로 함께 나옵니다. not until이 함께 세트로 나와요. 그래서 B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B 내용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주어 동사겠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요 부분은요.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긴 도치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긴 도치가 아니고요. 자, 다시 이어서 B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A 내용이 나오거든요. A 내용. 이렇게. 자, 이 A 내용이 나올 때 바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B 내용이 아니라 A 내용에서 도치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도치가 발생한다. 됐어? 도치시키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의문문 어순으로 쓰면 되는 거야. 의문문 어순. 이 A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요. 주절이에요. 주절. 주절. 그러니까 나던 틸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A에 주절이 나오게 되는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치시키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책에 안 나와 있는 강조구문으로 바꾸는 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조구문. 아유, 자리가 좁네. 저는 공간이 좀 좁아갖고요. 저는 여기다 쓸게요. 제가 자리가 좁아서. 여러분은 알아서 쓰세요. 저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리가 좁으니까. 자, 강조로 바꿔보겠습니다. 강조는 이때 강조구문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은 is가 나오겠죠. 또는 과거 시제라면 was가 나오겠습니다. it is 또는 was.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붙느냐? 여기에 not이 붙어요. 여기에 not until이 나옵니다. not until. 이렇게. 그래서 요 until 자리에 당연히 B 내용이 나오겠죠. 어쩌고 저쩌고. 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강조구문은 it, that 강조구문이잖아. it, that. 그러니까 이제 that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that하고 A 내용이 나오는 거야. 됐어?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B든 A든 도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도치구문 아니에요. 알겠죠? 도치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자, 여기에서 각각의 주의점이 있거든, 얘들아. 주의점. 그 주의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부 다 A의 주의점이 있어요. A. 딴 색깔로 해야겠다. 자, 여기 A, 여기 A.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A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긍정문으로 써야 됩니다. 긍정문. 이게 주의점이에요. 긍정문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원래 문장을 보면은 원래 문장에는 not A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not A. 즉 A가 부정문이죠. not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도치나 강조를 하면 not이 어디에 붙어요?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not이 따로 떨어져 나가잖아, 지금. 원래는 A에 not이 붙어 있었는데 not이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A는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게 주의점이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축소해서 아래 있는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 쓰셨나? 다 쓰셨나 혹시? 다 썼어요? 내려도 돼 이거? 여기 옆에 있는 거. 요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요 예문. 자, 봅시다, 얘들아. 자, 여기 보면은 We don't know its value until we lose our health.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그럼 일단은 여기에 not 나왔죠. not 보이시죠? not. 그다음에 여기 until 보이죠? 됐어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여기, B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A에 해당하는 건 이 전체입니다. 전체.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B 할 때까지 A 안 한다. 또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둘 중에 하나로. 둘 다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버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잃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됐어? 건강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버전. 자, 두 번째 버전.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된다. 됐나요?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도치구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 없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얘 없다 생각하고 제가 다시 새로 쓸게요. 자, 어떻게 해라 처음에? not until로 시작하라고. 그럼 B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야? 요거죠, 요거. We lose our health. 이거죠. 그래서 we lose our health를 썼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좀 표시를 해보자면은 요거. We lose our health. 이게 뭐라고? 이게 B 내용이야. 됐지? 자, 이제 뭐 쓸 거야? 이제 남은 거는 A 내용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A 내용을 어떻게 알아? 도치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위에서 말했죠. 자, 그러면은 도치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주어가 we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였는데 not이 여기로 빠졌잖아. 그치? 그래서 쌤이 어떻게 써라? 긍정문으로 써야 된다 했어. 긍정문. 됐어? 자, 그럼 긍정문으로 쓰면서 의문문 쓰듯이 도치해야 되는 거야. 의문문 쓰듯이. 우리가 그냥 we know 쓰면 안 된다는 거죠. we know를 의문문으로 쓰자면 do we know가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여기서 don't 쓰면 안 됩니다. 앞에 not이 있으니까요. 됐죠? 그리고 의문문 쓰듯이 썼어요.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목적어가 its value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도치구문을 완성한 겁니다. 됐어?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죠? 보이시죠? Not until we lose our health do we know its value. 똑같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건 나와 있으니까 따로 제가 이제 표시를 안 했고 여러분이 이 부분만 표시하면 돼요. BA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게 제가 이거 제 거 펜 기준으로는 빨간색인데 여러분이 칠판으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 요 색깔은 좀 잘 보이니? 요건 좀 잘 보여요? 얘랑 혹시 구별돼요? 구별 안 돼요? 그래? 보라색이거든 이거? 구별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잠깐만. 요거는 어떤지 보자. 요 색깔은 어때요?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네? 아이 참 좀 괜찮은 색깔 없나? 잠깐만. 아예 안 보이는데 이것도? 아니 왜 죄다 색깔이 이래? 혹시 너네 이거 막 보색 관계 이런 거 좀 아는 사람 있냐?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아예 검은색으로 써버릴까? 이걸로 쓸게 차라리. 이게 더 잘 보이네. 검은색으로 쓰는데. 알았어요. 검은색, 파란색만 쓰겠습니다. 지금 이 노랗게 보이는 거죠.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파란색이고 방금 전에 쓴 게 검은색이에요. 이게 색반전해서 그래요. 색반전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간 여러분은요. 지금 이제 기존의 책에서 어차피 나와 있었으니까 이 부분 있잖아요. We lose our health. 여기 있죠.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A. 요것만 써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고치고 긍정문이라는 거. 되셨죠? 자, 그러면은 강조구문도 보여드려야겠죠?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강조구문으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만 내릴게요. 자, 이번에는 강조구문으로 한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it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is냐 was냐를 써야 되는데 지금 시제가 don't니까 현재 시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is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써라? not until을 요 사이에다 집어넣으라 했어요. not until. 됐어? 자, 왜 not until을 여기다 집어넣는지 여러분이 또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쓰지 마세요. 제가 여기다가 막 휘갈겨 쓸 거니까 이거 필기 안 해도 돼. 자, 우리가 원래 강조 구문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It is that 땡땡땡. 이게 강조 구문 아니야. 그래서 요 물결 자리에다가 뭘 강조할 수 있냐면 명사나 대명사나 부사를 강조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요. until이죠, until. until은 뭡니까? 부사예요, 부사. 부사 구 또는 부사 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until을 여기다가 강조할 수 있겠죠. until 어쩌고를.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not은 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냐? 아니 여기 is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not을 원래 어디다 붙여요? is 뒤에 붙이잖아. isn't로 쓰니까. 됐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It is not until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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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됐어? 원리 설명한 겁니다. 원리.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지우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그럼 it is not until까지 쓰면 되겠죠, 일단. It is not until. 자, B에 해당하는 내용 쓰면 되겠죠? 위에 나왔던 we lose our health. 자, 썼습니다. 왠지 기분 탓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어플이 뭔가 글씨가 더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왠지 기분 탓인데 어쨌든간. 자, 그 다음에 뭐 쓰면 됩니까? that 쓰고 자, A 내용을 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자면은 지금 쌤이 쓴 요 부분 여기가 뭡니까? B 내용이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A 내용을 쓰면 되겠죠. A 내용을 쓸 때 어떻게 한다? 긍정문으로 쓴다. 주의점 뭐다? 도치시키는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도치구문 아니에요. 강조구문이야, 강조구문. 자, 그러면은 주어 we 쓰면 되겠고 여기 그 다음에 동사 no 쓰면 되겠죠. 됐어? 도치시키면 안 돼요. 부정문도 안 됩니다. 앞에 not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its value 이렇게 쓰면 완성이 됩니다.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돼. 근데 시험엔 잘 나와요. 시험엔 잘 나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말해줄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 나던틸 자체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쌤이 여기 좀 왼쪽에다가 시험 포인트로 좀 써보겠습니다. 시험 포인트. 얘네들 시험 포인트. 시험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무조건 영작으로 내는데요. 자, 중등부 버전과 고등부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중등부 버전, 고등부 버전. 중등부 버전의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바꿔쓰기로 잘 내요. 바꿔쓰기. 됐어? 바꿔 쓰는 거야. 기본 문장 주고 다음과 같이 바꿔 써라, 바꿔 써라.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상해 보건데요. 여러분 작년까지는 중간고사를 안 보셨었잖아. 대부분 학교가. 근데 만약 중간고사를 올해 본다? 그러면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케이? 그걸 생각해 둬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말고사만 봤기 때문에 서술형이 안 나온 거예요.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험 범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만 내도 시험 문제 개수가 남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안 낸 겁니다. 됐어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간고사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보통 중등부에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냐?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크지만 보통 교과서 한 2과 내지 3과 이 정도 되죠. 그리고 외부 지문은 적게는 4개, 많게는 뭐 10개 이렇게까지도 되죠. 뭐 특히 발산중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 지문 폭탄으로 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 범위가 좀 비교적 제한되어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시험에 낼 만한 게 이제 조금 적어. 이게 내다 보니까 이게 시험 범위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서술형도 출제를 해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고사를 본다면 이제 이런 서술형이 나오는 거고 안 나온다면 또 올객관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중등부에서 서술형으로 낸다면 방금 전에 쓴 것처럼 바꿔쓰기류로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바꿔쓰기류.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바꿔쓰기류는 객관식으로는 안 나오나요? 아니요. 객관식으로도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 의미가 같은 걸 골라라. 다음 중 짝지어진 녀석들 중 의미가 같은 거 골라라 또는 다른 거 골라라. 이렇게. 그럼 원문에는 we don't know its value until we lose our health 이걸 써놓고 그 다음에 는 써놓고 이제 강조구문 이렇게 써놓는 거.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고등부에서는요 그냥 영작으로 냅니다. 바꿔 쓰는 거 이런 거 안 내요.
잘 안 냅니다. 웬만하면 그냥 영작이야. 대신에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에 예를 들어서 강조 구문을 활용할 것, 아니면 도치 구문을 활용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냥 영작으로 출제를 합니다.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시험 포인트가 된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던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강조 구문으로 바꿔 쓰는 것까지 한번 같이 연습해 보자고 했죠. 그래서 그 녀석들 위주로만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문제 풀 때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 안 나온 게 있거든. 책에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아래 문제에는 나와 있는데 설명에는 안 나와 있는 게 있어. 그거를 쌤이 좀 추가로 좀 해줄게. 얘는 빈 공간 또 여기다. 이번엔 빈 공간을 참 알차게 쓰네요. 자, 여기다가 좀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그 유명한 나돈리 버들스. 나돈리 버들스. 자, 잠깐 볼게요. 자, 나돈리 A, 버더소 B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맨 앞에 뭐가 나왔는지 잘 보세요. not도 나왔고 only도 나왔어. 부정어, 준부정어 다 나왔네. 그렇지? 그럼 당연히 우리가 도치를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돈리 버들소를 할 때 도치를 시켰던 경험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도치가 되는 거지? 자, 잘 봐봐. 이 A 자리에는요. A랑 B 자리에는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같은 품사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사든 다 나올 수 있어요. 똑같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 품사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품사. 그러니까 A가 명사라면 B도 명사. 얘가 동사라면은 동사, 형용사라면 형용사, 뭐 다 가능해요. 왜? 애초에 나돌리 버덜스 자체는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는 녀석이니까 모든 품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니 도치가 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건데? 도치가 발생되는 경우만 쌤이 필기를 따로 해줄게요. 도치가 발생되는 경우. 자, 그래서 여기다가 쌤이 따로 화살표 써서 도치 구문이라고 쓰겠습니다. 도치 구문. 자, 언제 도치 구문이 되는 거냐면 A, B가 결론부터 말할게요. A, B가 주어 동사로 나올 때요. 주어 동사로 나올 때.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문장이 생겨 먹었는가? 자, 나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 주어가 나와요. 도치가 돼요. 여기가 도치야. 알았지? 자, 그리고 콤마 찍고 but, 주어, also,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치 부문이거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건지 제가 이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조. 아까 전에 쌤이 필기를 했을 때 도치 구문은 주절을 도치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절. 어디가 주절이냐? 여기가 주절이에요. 됐어? 그래서 도치가 발생한 겁니다. 선생님, 뒤에 나와 있는 여기는 왜 도치가 안 일어났나요? 얘는 맨 앞에 벗이잖아. 지금 부정어가 없잖아. 지금 벗을 기준으로 문장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도치를 시킬 이유가 없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나돌리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도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는 도치가 발생하는데 이 뒷부분은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니 쌤, 우리 나돌리 버들소 할 때 버들소 이렇게 함께 쓰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왜 어소가 이렇게 중간에 꼽살이 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우리가 어소 같은 단어는 원래 이제 부사잖아요. 부사니까 원래 위치가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빈도부사의 위치랑 똑같아요. 빈도부사의 위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사가 비동사라면 비어소라고 쓸 거야. 근데 대부분은 일반 동사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주어, 어소, 동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버더소, 주어, 동사 이렇게는 잘 안 쓰고요. 어소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에다가 보통 씁니다. 영작할 때 여러분이 요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한 단어끼리 연결될 때 여기 뭐 명사 나오고 명사 나온다. 이럴 때는 도치랑 상관이 없어요. 단어끼리 연결될 때. 제가 말하는 거는 즉 A와 B가 뭐가 나올 때 주어 동사가 나올 때입니다.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앞에 거는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되고 뒤에 거는 도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심플하게.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래 문제에 나올 거니까 이따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 도치 구문이 중요하다고 했죠? 좀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나던킬과 약간 비슷한 녀석입니다. 비슷한 녀석. 그게 바로 뭐냐면요. only after라는 녀석이야. only after. only after.
요 녀석인데 이 only after는 뭐 앞에다가 쓰든 뒤에다가 쓰든 상관이 없거든요. 부사구, 부사절이다 보니까. 근데 좀 편한 구분을 위해서 앞에 A 그리고 뒤에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after B만 해석하면 B 하고 난 다음에죠. 그렇죠? 근데 only가 붙었으니까 B 하고 난 다음에야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B 하고 나서야만 A를 하다거든요. 이 해석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B 하고 나서만 A를 한대요. B 하기 전까지는 A를 안 한대요. 이거 뭐야? not until이랑 똑같네. 됐어? not until이랑 똑같네. 똑같은 거예요. 됐어? B 하고 나서야만 A 하다. 그래서 not until B랑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나왔죠. not A until B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되셨죠? 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 지금 only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only는 뭐였어요? 준부정어였습니다. 준부정어. 그럼 얘도 도치구문으로 만들 수 있겠네. 자, 도치구문 써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 only, after 문장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왔어. B 내용.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어쩌고. 됐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도치가 되겠죠? 동사, 주어가 나오는 겁니다. 콤마 뺄게요. 됐어?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B 내용, 여기는 A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A 내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치가 됐다라는 걸 지금 확인이 가능하죠. 되셨죠? 얘가 나데이언 틀비보다 더 쉬워요. 왜 쉽냐면요. 나데이언 틀비는 요 A 자리에서 긍정문으로 써야 된다. 이런 걸 신경 써야 되잖아. 낫이 앞으로 빠졌으니까. 근데 only after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긍정문이거든, A는. 원래 긍정이야, 얘는. 원래 긍정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긍정 부정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거. 그래서 only after보다는 not until B가 출제율이 좀 더 높은 겁니다. 근데 의미가 똑같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 도치 구문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갔고 여기 아까 아래에 사실 얘는 지금 어법 문제로 나와 있죠. 2번, 3번을 한번 볼까 얘들아? 2번, 3번. 2번, 3번, 5번 세 개 보자. 2번, 3번, 5번. 자, 일단은 2번을 좀 먼저 볼게요. 틀린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떨까요? 보시면은 only after가 나와 있고요.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did 지금 도치는 제대로 돼 있는데 동사원형이 안 나왔네. 우리 의문문 쓰듯이라고 했잖아. begin은 동사원형이 아니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begin 이렇게 써줘야겠죠. 됐어요?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은 지금 only after 여기 사이를 보시면 after 뒤에 long observation and experiment라고 이렇게 명사만 나왔습니다. after는 전치사도 접속사도 둘 다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와도 되고 명사가 나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가 지금 B 내용이라는 거. 뒷부분 요만큼이 A 내용이라는 거죠. A 내용에 뭐가 돼야 된다?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2번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3번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3번을 보면은 자, 나던 틸에 여기 주어 동사 나왔어. 여기 도치 안 한다고 했지. 아까. 자, the station 목적어까지 나왔습니다. 자, 완전한 문장 완성됐으니까 여기서 나던 틸 끝났어요. 됐어? 자, 근데 그 뒤를 보니까 I realized. 어래? 주어 동사가 나왔네? 맞아, 틀려. 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도치해야 된다. 어떻게? 의문문 쓰듯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Did I realize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됐어? Did I realize 됐죠? 자, 근데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우리 나던틸 나오면은 강조구문으로도 바꿔보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요 문장을 강조구문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단에 빈 공간 있잖아요. 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강조구문으로 바꿔보시고 잠깐만 5번 같이 하고 바꿔보자. 5번까지 같이 하고 자 5번 보면은 not only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have scientist라고 나왔거든? 도치가 되긴 됐는데 이거 맞아 도치? 아니죠. 내가 도치 어떻게 시키라고 했어?
의문문 쓰듯이야. 의문문 쓰듯이. 됐어? 지금 뒤에 laps라는 목적어가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만약에 이 자리에 pp가 나왔다고 쳐보자. have pp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맞는 거지. 됐어? 우리가 원래 주어 have pp는 의문문을 어떻게 써요? have 주어 pp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have가 앞에 빠지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는 have pp가 아니라 진짜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고치를 시키려면은 여기가 틀렸죠? 의문문 형식으로 바꿔줘야겠지. 자, 현재 시제니까 do로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가 scientist 복수형이니까 do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have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do scientists have 이런 형태가 돼야겠죠. 됐나요? 자, 버덜소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버덜소 뒷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동사만 나왔습니다.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어는 굳이 안 쓴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scientist잖아. 그러니까 이 scientist라는 주어가 같으니까 굳이 쓰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scientist를 they로 받을 거라면 they를 어디다 써라? 어디다 써라고? 주어를 어디다 써라고? but 뒤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But they also hav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they 어차피 똑같으니까 굳이 안 쓴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 3번 부분이랑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갈게요. 아래 나던틸 나오는 거가 또 있었거든요. 나던틸 나오는 게 지금 여기 2번 테스트 2에 2번 있었어요. 테스트 2에 2번. 그래서 여러분께서 테스트 2에 2번이랑 이거를 한번 이제 도치구문으로 바꿔보시고 강조구문까지 한번 해보세요. 강조구문까지. 강조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윗문장 아까 테스트 1에 3번 있었죠? 얘도 강조구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다 하신 분은 잠시 쉬셨다가 하셔도 돼요. 됐죠? 다 완료하시면은 여러분 자체적으로 쉬셔도 됩니다.
설마 아직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저기 뭐야, 데일리 테스트들은 다 근데 마무리가 된 건가? 하람이랑 현서랑 아까 민지는 다 했다고 했고 하람이 현서는 마무리되면 바로 보내주세요. 보낸 거 확인하고 피드백 할게요. 자, 현서 채점 중 오케이. 채점 중이면 괜찮을 것 같고 하람이도 채점 중인가? 어쩐가? 채점 중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푸셨다고 하니까 그 피드백을 좀 할까요? 피곤해? 누구야? 그래? 아니 그 아니 달구냐? 아니 안 말해주려고 엄마 피곤하다고. 피곤하지. 옛날에 저기 뭐야 그 군대 있을 때 후임이 그 스포츠 마사지 뭐 아마 그런 걸 했었대. 그래서 안 맞는 법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평범하게 하면 이렇게 하고 평범하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제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데 다르지. 오. 니네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 달라야 돼. 뭐 아예 힘도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힘을 살짝 더 주면은 이렇게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본인이 몰라요? 기억이 안 나다는 게 뭐라는 거야. 알겠지? 안 들었으면 기억이 나지. 어? 공주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잠깐만 저장을 했다가 저장이 될 거예요. 얘는요. 잠깐만 저장을 했다가 그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잠깐만 하고 진행을 할게요. 아유 저장하는데 한세월이네. 근데 잠깐만. 어딨냐? 어딨냐? 인감 티아론 여기 있다. 자, 요거를 좀 먼저 보고 진행을 좀 할게요. 아유 확대가 왜 이렇게 안 돼? 자, 후딱 보겠습니다. 후딱. 자, 봅시다. 이 어휘 추론인데 이거를 틀린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자, 이게 뭐였는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니까 빠르게 좀 볼게요. 여기 but 나왔죠, but. 자, 여기를 기준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자,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 운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운동. 그렇죠? 자, 운동이라는 게 예방에는 좋다였습니다. 근데 치료에는 나쁘다였어요. 기억나요? 치즈라고 보이네. 치료. 치료예요. 치료. 치즈가 아니고요. 이 내용이었죠. 예방에는 좋지만 치료에는 안 좋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벗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벗을 기준으로. 이 벗을 기준으로 앞 내용은 뭐냐면 예방에는 좋다 내용이고요. 뒷 내용은 치료에는 안 좋다. 이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확인을 해보면 보시면 너가 아플 때 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운동이라는 건 예방에는 좋지만 하지만 치료에는 끔찍하다라고 나왔네. 여기 대놓고 말해주네.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거. 됐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앞부분은 뭡니까? 첫 문장부터 보시면 If you want to protect yourself from colds and flu. 자, 너가 감기랑 독감으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정기적 운동, 규칙적 운동이 궁극적인 면역 부스터가 될 거랍니다. 됐어요?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로서 연구 얘기하면서 적당한 에어로빅 운동이 리스크를 올려준다고요?
운동을 하면은 위험이 올라간다고? 아, 물론 저는 약간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만, 아, 일반적으로는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 위험성이 올라가면 어떡해. 그렇잖아. 그럼 운동을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위험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1번이 답이 됐나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요약문인데 생각보다 잘했더라고요. 제가 좀 쉽게 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였는가? 제가 전에 설명을 할 때 주제문이 없는 글이었어요. 주제문이 없는 어떤 일화를 다룬 글이었는데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허리케인이었습니다. 좀 아래다 쓸게요. 빈 공간에다가. 이 글에서 나온 게 허리케인이 나왔었는데 이 허리케인은 제가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자연재해로 보라고 했죠. 자연재해. 음. 자, 그리고 빈부에 대한 게 나왔었고요. 빈부 격차. 그리고 나이에 대한 이야기도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이런 격차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였죠. 피해 정도 상이하다. 됐어? 이거였습니다. 즉 자연재해는요. 피해를 끼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공평하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자,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요약문을 완성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자면요. 여기에서 커프 위드라는 표현이 나와서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커프 위드가 뭐냐면요. deal with랑 비슷합니다. deal with. deal with. 얘랑 비슷한 뜻이에요. 됐어? 또는 우리가 treat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treat. 이게 전부 다 대처하다, 뭐 아니면은 다루다, 뭐 이런 의미예요. 대처하다, 다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힌트 단어를 보면은요. advantageous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유리한이야, 유리한. 자, 우리 맨날 배우는 거 favorable, unfavorable 최근에 배웠었죠? favorable은 무슨 뜻? 유리한. 그래서 unfavorable이 불리한이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유리한이란 표현이 나왔고요. more 나왔고 than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뭐보다 더 유리하다? 뭐보다 더 유리하다? 자, 유리하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얘네가 더 유리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 더 유리했죠. 됐어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나이를 기준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빈부격차를 기준으로 나오는 건지 하고 봤더니만 the poor, the wealthy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걸 기준으로 지금 쓴 거네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유리하다? 부유한 사람이 더 유리하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쓰면 되겠네요. 뭐에 있어서? 자연재해에 있어서. 됐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커핑 위드니까 다루다야, 다루다. 됐어? 그럼 다루다가 주어로 나왔으니까 다루는 것이겠죠. 뭐에 대처하는 겁니까?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거겠지, 당연히. 그럼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게 is more advantageous. 자, more가 advantageous를 수식하는 거죠. 비교급입니다. 자, 더 유리하대요. 누구에게 있어서? 부유한 사람에게 있어서 더 유리하겠죠.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됐나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 별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문독해 파트 가겠습니다. 자, 고문독해 파트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던 건데 chances are good, bad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chances가 뭐였냐면요. 가능성이라는 뜻이었어. 가능성. 그죠? 가능성. 그래서 어떠냐? 가능성이 좋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대절 이하할 가능성이 높다. 대절은 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절 내용을 보자면요. 너가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 이야기랑 anecdote, 일화였고요. examples는 예시였죠. 너는 이야기, 일화, 예시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들로부터 even if 비록 뭐 할지라도 너가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의 정확한 맥락, 상황을요. 됐어요? 그 상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어쨌든 특정한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나 일화나 예시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the average person's day. 자,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평균적인 사람들은요, is flooded, 넘쳐난답니다. with facts and data. 자, 사실들과 데이터로 넘쳐나는데요. 그리고 we let. 자, let이라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이것 대부분을요, pass through our brains, 우리의 뇌를 빠져나가게 둡니다. with minimal reaction or retention or reaction. retention은 기억이었고, reaction은 반응이죠. 그래서 기억 또는 반응인데 미니멀이니까 최소한이죠. 최소한의 기억이나 반응을 남긴 채로 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의 뇌를 빠져나가게 둬버려요.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something makes 무언가가 만들지 않는다면 정보를 눈에 띄게 만들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됐죠. 즉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예시가 뭐였냐면 이 글에서 단어 외울 때 제가 막 독서실에서 각 잡고 외운다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똥 싸면서 외우거나 밥 먹으면서 외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나 이거 똥 싸면서 외웠던 단어인데 이러면서 왠지 그 단어에서도 똥 냄새 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어가 이제 좀 잘 외워진다. 실제로 예전에 그게 진짜 잘 외워졌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때 제가 똑똑해서 그렇게 단어를 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단어는 이렇게 외워야 잘 외워져 라는 방법을 알고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었고요. 저는 진짜 문자 그대로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진짜 시간이 없었던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진짜 시간이 없었던 게 그때 제가 이제 좀 지루하니까 약간 잠깐 옛날 얘기. 쌤이 이제 그 편입 영어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편입 영어. 근데 이 편입 영어가 어느 정도냐면요. 난이도가 음 제가 이 편입 영어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그때가 이제 스물 몇 살이었냐? 22살 때 이제 편입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저의 영어적 스펙으로 말하자면 뭐 스펙이랄 것도 없는데 일단 이제 수능 영어 만점에다가 그리고 저기 뭐야 토익 점수 970점이었어요. 990점 만점입니다. 이게 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자신감이 있었어. 나 정도면 그래도 영어 좀 하지 않나? 이 상태로 이제 딱 갔죠. 강남에 있는 종로학원이었는데 그 종로 편입학원에 딱 갔어. 자신만만하게 딱 갔지. 거기 이제 데스크에서 이제 입학 테스트를 봐야 된대요. 이제 우리 학원처럼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어디 한번 줘 봐라. 뭐 영어 뭐씨 뭐 별거 있어? 딱 받았어요. 시험지가 10문제 있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 있었거든요. 하나당 10점이에요. 30점 받았어. 나 충격 받았어. 3개 맞춘 거야. 전부 다 객관식이었는데. 심지어 그것도 사지선다였는데. 3개밖에 못 맞춘 거야. 근데 이 3개도 뭐냐? 좀 민망한데요. 찍었어요. 그러니까 맞춘 게 없어요. 내가 알고서 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 되게 절망적이었거든요. 뭐지?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데스크에 딱 이제 제출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데스크 이제 거기도 이제 실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몇 점 나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말하기가 너무 쪽팔린 거야. 몇 점 나오셨어요? 저 30점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실장님이 뭐라는 줄 알아? 축하드려요. 중급반 가실 수 있으세요. 이러는 거야. 예? 중급반 커트라인이 30점부터래요. 중급반 커트라인이. 그래갖고 선택을 할 수 있대. 중급반 가겠냐? 아니요. 저 같은 빡대가리는 무조건 기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갖고 기초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반 이름이 에센셜 반이었어요. 에센셜 반인데 이 그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리딩이 있고요. 그러니까 독해가 있고 지금도 똑같은지 모르겠네. 독해가 있고 어휘가 있고 문법이 있고 논리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돼 있거든요. 4개 영역으로 돼 있는데 첫 독해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으로 따지면 K반보다 더 낮은 거지. K반도 아니고요. 저기 그 특별반이에요. 특별반. 사실상 특별반인데 여기 그러니까 제일 낮은 반이잖아. 근데 제일 낮은 반 독해 첫 수업 때 뭐 했는 줄 알아요? 자, 제일 쉬운 독해부터 하자. 수능 영어였어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해야지 제일 기초반이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게 수능 영어였어요. 수능 영어. 이 정도 난이도예요. 난이도가 대충은 체감이 되죠. 제일 기초반에서 제일 첫 수업에 한 게 수능 영어였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게 진짜 레벨우가 다르구나. 레벨이 다르구나 이거는. 단어장을 그때 그 보카바이블이라는 이제 단어장이 있었어요. 보카바이블. 이 보카바이블이라는 단어장에 단어가 몇 개 있냐면요. 표제어가 1800개 있고요. 그리고 유의어랑 반의어를 다 포함하면은요. 5만 개 정도 있어요. 단어가. 5만 개 정도.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정확하게 5만 5천 개인가 그랬어요. 이걸 다 외워야 돼. 이 단어를요. 다 못 외우면은 시험을 못 봐요.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이제 몇 회독했냐면요. 56번인가 봤어요. 이 단어장을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근데 생각을 해봐.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단어를 하루에 외우는 양이 제가 월요일에서 토요일 갔거든요.
학원을요. 참고로 편입 시험은 영어 시험만 봅니다. 온리 영어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월요일에서 토요일 가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잖아. 그럼 매일매일 단어를 매일 봤어요. 매일. 여러분은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보잖아. 전 매일 봤어요. 매일 몇 개 봤는 줄 알아요? 400개를 봤어요. 400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00개를 다 쓰는 시험은 아니었고요. 400개 중에서 골라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랜덤으로. 랜덤으로. 근데 이 400단어가 누적이 아니었어요. 매번 달랐어요. 외우는 범위가.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야. 400개씩 시험 봐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번에서 400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있다라고 치면요. 여기서 내가 아는 단어가 5개인가밖에 없었어요. 한 5개에서 10개? 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다 진짜 걔가 막 생판 처음 보는 단어가 있는 거야.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단어. impregnability. 아직도 기억나. 이 단어. impregnability. 이런 단어가 있거든. 이게 뜻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니네 사전 찾아봐. 이렇게 나와 있어. 난공불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 난공불락은 또 뭐야? 또 검색해. 내가 사자성어를 잘 몰랐거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약간 찐 이과였던 시절이어갖고 impregnability가 뭐야? 이 단어장을 딱 보니까 옆에 난공불락 이렇게 써 있어. 난공불락은 또 옆에 한자도 써 있어. 심지어 이렇게 한자로. 이게 뭐야? 또 검색해. 그러니까 난공불락이 막 이런 거래.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뭐 이런 뜻이래요. 아 그렇구나. 아니 단어 하나 외우는데 그러고 있는데 단어가 막 죄다 사자성어로 나오는 거야. 단어 뜻이. 오비락 막 이런 거 나와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아마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 단어들이 진짜 생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런 단어를 400개를 외워야 되는 거야.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하루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됐냐면요. 하루 권장 공부량보다 저는 좀 더 했는데 하루 공부량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어휘 400개를 외워야 돼요. 독해 50지문을 풀어야 돼요. 50지문. 50지문이면은 모의고사 2회 분량입니다. 그리고 어법, 문법이죠. 문법은 한 파트를 하는 게 하루 분량이었어요. 한 파트. 이 한 파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투부정사. 그럼 투부정사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게 진짜 원어민도 모를 만한 문법이 다 있어요. 전 아직도 그 문법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충격적인 게 솔직히 말하면 저 지금도 잘 몰라요. 좀 부끄럽지만 영어 강사인데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형용사 파트가 있었거든요. 문법 시간에. 형용사 파트. 근데 형용사에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나 그때 처음 배웠어. 순서가 정해져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파란색 가방 이렇게 쓰고 싶어. 근데 큰 파란색 가방이나 파란색 큰 가방이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근데 이게 순서가 있대. 이게 순서가 있대. 그래서 그 순서가 뭐가 있었냐면 뭐 처음에 뭐 전치안정사, 대소형용사, 형상형용사, 신구형용사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막 외우는 거야. 전치 뭐 대소, 성상, 신구 막 이러면서 계속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외우면서 막 현타가 와요. 아니 이걸 왜 외워요? 아니 큰 파란색 가방이나 파란 큰 가방이나 뭐가 달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쓸데없는 문법이죠. 뭐하러 외워 이거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몰라요. 나는 왜 외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나온 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껏해야 형용사 배워봤자 뭐야?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잖아.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렇지? 형용사의 기본적인 역할. 나는 이게 딱 타당하다고 생각해. 근데 뭐 이 말 같지도 않은 뭐 참고로 말하면 큰 파란색 가방이 맞아요. 영어 어순으로 가면 큰 파란색 가방. 그러니까 big blue bag으로 써야 됩니다. blue big bag으로 쓰면 틀리대요. 예. 막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어법도 막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리. 사실 얘네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데 얘는 진짜 처리 불가예요. 처리 불가. 대부분 이제 시험을 못 보는 이유가 이 논리 때문에 못 보는 거거든요. 이 논리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집에 있었다. 뭐 이런 걸 한번 영작한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집에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뭐 because 비가 와서 집에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뭐 because 비가 와서 집에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뭐 because 비가 와서 집에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뭐
뭐 it rained. 비가 왔기 때문에 I stayed home.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보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1번 이렇게 나왔고요. 2번에 콤마가 없이 이렇게 나왔고요. 콤마 없이. 3번에는 because 대신에 as가 나와 있고요. 4번에는요. as 대신에 since가 나와 있었어요. 이게 문제야. because도 때문에, as도 때문에, since도 때문에잖아. 이게 문제야. 여기에서 이제 골라야 돼. 1, 2번은 차이점이 뭐야? 콤마가 있냐 없냐 차이야. 이게 논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감 문제야. 어감 문제. 그래서 이제 난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미국을 안 살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어감을 다 외워야 돼. 콤마가 있을 때의 어감, 콤마가 없을 때의 어감, but과 however의 차이점. 둘 다 그러나잖아. 그치? 우리가 그러나라고 쓰잖아. 우리가 영작을 해야 돼. 영작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러나 얘는 이러이러하다. 뭐 이렇게 영작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그러나를 할 때 but을 쓸 거냐 however 쓸 거냐. 막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인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편입 영어 시험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죠. 내가 다시는 이걸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진짜. 이런 거 이제 시험이 그래서 이제 이게 7급 공무원이랑은 뭐 비교할 수도 없고요. 5급 공무원보다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영어 시험이.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뭐야.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잠깐만 이거 이 페이지 근데 이 어플이 단점이 페이지 검색이 있구나. 미안하다. 있구나. 몰랐어. 잠깐만요. 몇 페이지지? 여긴가? 어디? 잠깐만. 몇 페이지예요? 어? 여기구나. 쏘리. 네. 자,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였죠? 자, 3번 볼게요. 3번. 여러분, 그러니까 편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대학 가는 게 짱이에요, 여러분. 괜히 편입한다고 해서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요. 한 방에 좋은 대학 가세요. 얼마나 힘든데. 자, 3번. 여러분이 강조 구문으로 바꿔 쓰셨겠죠? 제가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 자, 제가 한번 답을 써볼게요. 뭐야. 자,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it is나 it was를 써야 되는데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니까 was로 써야 됩니다. 분명 여기서부터 틀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제 잘못 써서 it was예요. 자, 그 다음에 not until. 그 다음에 B 내용이 요거죠. 그래서 I entered. 여기는 도치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The station. 그리고 강조 구문에서 애초에 도치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그 다음에 대절. 자, 그 다음에 대절의 주어는 I. 그 다음에 동사는 realized. 됐나요?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어? 이게 강조 구문입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어. 오히려 지금 3번 문장에서 어떻게 한 거야? 3번 문장 요 앞에다가 it was 쓰고 여기에다가 that 쓴 거야. 됐어? 이렇게 하니까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정답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It was not until 그 다음에 I entered the station that I realize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이건 간단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테스트 2의 2번을 좀 보겠습니다. 테스트 2의 2번. 자, 일단 이 부분을 부분을 썼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not 나왔고 여기 until 나왔으니까 not until을 문장 맨 앞으로 빼주면 되겠죠? 자, until절에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쓰면 되겠는데 지금 how to use the new camera 여기는 나와 있죠. 그럼 얘만 쓰면 되겠네. 그래서 she figured out만 쓰겠습니다. she figured out. 썼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 남은 거를 처리해야겠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도치를 시켜야 됩니다. 의문문 쓰듯이. 그래서 저는 여기 그냥 아래다가 쓸게요. 그래서 did she photograph 이렇게 쓰면 되겠죠. did she photograph. 됐죠? 뒤에 여기는 뭐 내용 똑같이 나왔으니까 did she photograph만 쓰면 되겠네요. 됐죠? 중요한 건 뭐다? 도치시키면서 긍정문으로 써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조구문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조구문으로 쓴다면 제가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쓸게요. 요 자리. 한번 내려서. 자, 아이. 자, 강조구문으로 써보자면 일단 it is나 it was를 써야 되는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니까 was not until. 자, until 절의 내용은 이제 she figured out 저 부분이죠. she figured out 뒷부분을 생략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카메라까지. 자, 그래서 camera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대절. 자, 대절의 내용도 역시나 she를 쓰고요. 자, 긍정문으로 써야 되고 이제 도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not을 빼버리고 did photograph인데 우리가 did photograph라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과거 시제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photograph에다가 ed 붙이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뒷부분 똑같이. 됐어? 이렇게 쓰면은 강조구문 완성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치구문, 강조구문까지 같이 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영작 부분을 하나만 좀 같이 해볼까? 테스트 3번. 지금 제가 체크를 2개를 해놨는데 여기 아까 나던틸로 체크한 거 있죠? 여기를 한번 볼게요. 나던틸. 자, 3번. 3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은 1930년이 되어서야 그 회사는 20년이 된 기술에 기반을 둔 그렇게 혁신적인 기계를 시장에 내놓았다. 뭔가 겁나 어려워 보이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일단은 나와 있는 거를 먼저 구문 분석을 해보죠. Based on the technology. 자, 그럼 기술을 기반으로요. 됐죠? 그러면 기술의 기반을 둔. 기술의 기반을 둔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바꾸겠습니다. 형용사. 앞에 있는 뭔가를 수식하겠죠. 기술의 기반을 둔. 얘가 이렇게 꾸며주겠네. 그렇게 혁신적인 기계를 시장에 내놓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 That was 20 years old. 그럼 20년이 된 얘가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됐죠? 이렇게. 20년이 된 기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남은 거를 쓰면 될 텐데 이게 또 색깔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딴 색깔로 좀 제가 표시를 할게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 기계를 시장에 내놓았다. 자, 그 회사는 1930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구문 분석은 일단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나던티를 활용한 도치구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도치구문. 자, 그럼 일단 나던티를 먼저 쓰겠습니다. Not until. 자, B 내용이 나와야 돼요. B 하고 나서야 이거잖아. B 하고 나서야.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1930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 끝났어요. 1930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야 돼. 그 회사가 시장에 내놓았다. 자, 근데 도치가 이루어져야겠죠. 도치가. 그럼 일단 주어를 쌤이 먼저 쓸게요. 그 회사니까 the company입니다. 자, 주어는 썼어. 동사는 시장에 내놓다라는 건데 시장에 내놓다가 여기에 힌트 단어에 나와 있죠. 그냥 마켓이야, 마켓. 그러니까 마켓 자체가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시장에 내놓다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시제를 보면은요. 과거 시제이지 않을까요? 1930년 얘기 나왔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앞부분에 did를 써주면 되겠네. 의문문처럼 써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 marke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자, 뭐를요? 그렇게 혁신적인 기계를. 자, 여기도 잠깐만 볼게요. 여기 목적어 부분. 자, 그렇게 뭐뭐한 명사.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된 거죠. 그렇게 혁신적인 기계. 그렇게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석된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such,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so,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명 such여 형명 또는 so 형어명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힌트 단어를 보면은 지금 so가 안 나왔고 such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such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such여 형명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게나 이 such가 그렇게야. 그렇게 혁신적인이니까 innovative를 써야겠네. 그럼 innovative 여기 나와 있죠. 그럼 모음이니까 on으로 써야겠죠. 됐어요? 그럼 such on innovative 그 다음에 기계, 머신 쓰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던티를 활용해서 이렇게 도치 구문을 완성했다. 지금 3번처럼 나온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고등부 버전이에요. 이렇게 영작으로 바로 나오는 거야. 바꿔 쓰는 게 아니라. 되셨죠? 자, 요 부분이 너무 중요해갖고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목표는요, 33까지였어요. 랭크 33. 왜? 왜냐면은 오늘 28, 29, 30, 31, 32, 34 하면 6개잖아요. 그래서 이 6개가 목표였는데, 아까 이 부분이 이제 워낙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이 길었죠. 그래서 31까지로 할게요. 2개 줄여서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가봅시다. 랭크 30번. 콤마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라고 나왔네요. 계속적용법 같은 경우는 해석만 잘할 줄 알면 돼요. 어법적 특징은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간략하게만 필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법 설명은 최대한 배제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작에서 중요한 어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관계대명사가 뭐냐, 뭐 계속적용법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문법 설명은 최대한 배제할 겁니다. 이건 어법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일단은 계속적 용법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좀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자, 첫 번째 형태죠. 자,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어쩌고저쩌고 문장 나오고 콤마 찍고 which 또는 콤마 찍고 who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서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 여기.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대시나 what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요. 다른 애들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whom도 있죠. 우리 관계대명사에. 그리고 whose도 있잖아요. 그렇지? 얘네들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본다면요. 계속적 용법에서 whom이나 whose 가능하냐? 한다면요. 가능합니다. 됐어요? 계속적 용법에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who랑 which, 특히 which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만 익숙해 있는데 계속적 용법에서 whom이랑 whose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안 되는 거야? what that만 안 되는 거예요. what that만. 아시겠죠?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주격은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야 되고 목적격은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서 해석할 거 아니야. 이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자, 기본적으로 해석은요.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뭐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뭐뭐를 동사 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이건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는 뭐뭐하다. 그리고 뭐뭐를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는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를 뭐뭐하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나 그래서로 해석이 되는 거야. 보통은.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 쌤 그리고라고 해석할 거면 and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뭐뭐 하다. 이거 두 개 합친 게 뭔데? 관계대명사 아니야? 접속사랑 대명사 합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적용법에서. 아시겠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영작에서는요. 물론 기본적인 건 있죠. 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거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that, what 사용 안 되고 그리고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실 문법 책에서 안 알려주는 계속적용법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하나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 팁이라고 쓸까? 팁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알쓸이야. 알아봤자 쓸데없는. 쓸데가 없진 않은데 일단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인칭 대명사 그리고 안 쓰셔도 돼요. 대기 대명사 그 셀프 붙는 애들 있죠. 그리고 고유명사 있죠. 고유명사. 우리 그 대문자로 시작하는 애들. 그렇죠? 코리아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 고유명사의 공통점이 있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에이, 이제 진짜. 그러면 내가 자시가 다른 것도 써놨겠지. 이것만 써놨겠냐.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얘들아,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뭐야? 관계대명사 배우는 거잖아.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죠. 그쵸? 근데 내가 왜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애들을 왜 말할까? 그게 힌트예요. 전혀 힌트가 됐다는 표정들이 아닙니다. 네. 나 잠깐 갑자기 불안한 생각 떠올랐는데 금민지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소리 내보라고 하라고?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아니 근데 얘 소리 막 녹음해갖고 하는 거 아니지? 막 녹음해놔갖고 그냥 내만 녹음해놓는 거 아니야? 네, 너 말해봐. 그럼 딱 틀어놓는 거야. 이렇게 돌면서 딱 눌러갖고 네, 네. 거의 뭐 잘못 들으면 거의 염소 소리 듣는 것 마냥 이럴 수 있는데 아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진짜 놀고 있네? 어이 금민지 카톡 왔어. 듣고 있어요. 네라고 안 했어요. 어, 이게 의심스러운데? 자, 아무튼간. 갑자기 생각난 거야. 미안.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 고유명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힌트를 주면은 형용사랑 관련이 있어. 형용사. 그냥 내가 말할래. 맞추면은 야, 어차피 못 맞췄는데. 됐어. 내가 말할게. 자, 얘는 이제 뭐냐면요. 공통점이. 자, 형용사의, 뭐가 카톡이 왔는데? 뭐야. 금민지. 기대했잖아. 네네네네네 왜 보내. 자,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그 시 같은 거 있죠. 시. 우리가 막 pretty she 이렇게 안 쓰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그리고 제기대명사 예를 들어 뭐 herself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pretty herself 이렇게 못 쓴다고요. 됐어요? 고유명사 뭐 예를 들어서 막 나이아가라 폭포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도 막 형용사의 수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고유명사의 경우 이제 인칭대명사나 대기대명사는 그렇다 치자고요. 얘네들은 뭔가를 지칭하는 거니까 어쨌든가. 근데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지칭하는 말이 아니잖아. 대명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 우리말로는 저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근데 못 쓴대요 영어로 문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거냐? 그때 활용하는 게 바로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유명사가 있어. 어떤 고유명사가 있으면요.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식이 안 되거든? 근데 계속적 용법은 가능해. 콤마를 쓰는 건 가능하다고. 왜 가능하냐? 계속적 용법의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계속적 용법의 원리.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앞에 만약에 제주도라고 나왔다고 쳐볼게요. 제주도. 뭐야 이거? 제주도. 이렇게 나왔어. 고유명사죠. 근데 이 제주도가 참 아름다운 섬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근데 아름다운 섬인 제주도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계속적 용법으로 원래 관계대명사에서 쓸 수 없다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콤마 찍고 which is 뭐 beautiful 뭐 그다음에 island 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 왜 가능하냐면 which라는 건 결국에 뭐야? and it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를 it이라는 말로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적용법에서는 원리적으로 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속적용법을 어느 상황에 쓰냐면요. 문법적으로 꾸며줄 수 없는 거를 꾸며주고 싶을 때. 이때는 우리가 이 계속적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물론 마찬가지로 인칭대명사나 제기대명사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식은 아니지만 물론 이런 식으로 꾸며주듯이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도 있어, 원래 계속적용법이. 그리고 실제로 독해에서는 이걸 목적으로 사실은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책에서는 안 알려줘요. 책에서는 안 알려주더라고, 이런 거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뭐 설명이 막 엄청 이렇게 막 길게 나왔죠? 예, 다 넘길게요.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용법에서 쓸 수 없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으로 쓰인 which는
선행사로 앞에 나온 어구나 절 전체를 취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딱 정해져 있죠. 어떤 명사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계속적 용법이 나와 버렸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야.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고 which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요. 그럼 이 which는 뭘 받을 수 있냐면 앞에 있는 목적어를 대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앞에 있는 대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문장 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어구나 아니면은 절 전체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행사로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요. 자, 이거는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데 he lived in poverty 이렇게 나왔죠. 그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를 뭔가 노력하게끔 이끌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그 상황이 그를 노력하게 이끌었다. 됐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걸 안 써줬네. 어구나 절 전체를 취할 수 있다라고만 해놓고 중요한 건 안 써줬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관계대명사를 무조건 위치만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수 취급합니다. 됐어? 아,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만 쏙쏙 빠져있네. 됐어?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앞에서 지금 보면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 그렇지? 그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 근데 이게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 이 해석 자체가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위치만 사용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뭐 하는 것들이라고 안 했잖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수 취급이 되는 거. 됐어? 이런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어법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낚시를 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이 목적어가 사람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콤마 찍고 여기다가 who를 써버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를 전체를 대신하는 거였어. 그럼 who를 쓰면 안 되고 which를 써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풀어? 앞에 사람 나왔네? who 이렇게 써버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법에서는. 그래서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영작을 하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자세하게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영작할 때 중요하니까요. 단수 취급한다, 위치만 사용한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법 문제에 가까우니까 우리 넘어가서요. 테스트 2번에 있는 예문, 이 테스트 2에 2번을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2번. 자, 보통 우리가 그 아까 전에 제가 그리고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나눠서 해석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글로 나올 때는요. 뭐뭐 하는데 뭐뭐들은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됐어? 뭐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끝나요. 여기도 뭐뭐 한데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납니다. 여기가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쓰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녹차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안티옥시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이니까 그러면 선행사는 얘겠네요. A lot of antioxidants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위치가 받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oxidant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를 보호하거나 손상을 지연시키는 데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or slow damage to your cells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요. 그러면 너의 세포에 대해 손상을 지연시킨다. 그러면은 세포 얘기 나왔고요. 손상을 지연시키는데 이용된다. 손상을 지연시키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부사거든요. 이용된다가 동사고. 여러분 잘 봐봐.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be used to죠. 됐어요? be used to 동사 원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be used to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됩니까? are로 써야겠죠. 복수형이니까. 여기 선행사가 are used to까지 썼어요. 그러면 이용된다. 뭐뭐 하는데. 자,
지금 손상을 지연시키는 데까지는 여기 나와 있죠. slow damage 나왔죠. 그렇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세포를 보호한다라는 말이 빠졌죠. 보호한다. 그럼 보호하다라는 단어인 protect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세포 안 쓰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 yourself. 됐어? 그래서 which are used to protect까지만 쓰면은 완성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보면 테스트 2번이 끝인가? 그러면 넘어갈게요. 랭크 31번. 오늘의 마지막 진도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게 단순하게 보자면 또 단순한 건데 약간 좀 어렵게 보자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을 좀 먼저 보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은지 원래 문장 구조에서 차가 난다. 차가 난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 그냥 확인한다 이러면 되지.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예문을 보자면요. Korean culture 나와 있고 여기에도 the Korean culture 나와 있어요. 그럼 원래 우리가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두 문장 연결할 때 똑같은 거 지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with로 끝나버리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얘를 제거하고 관계대명사 위치를 여기다 쓰겠죠. 사람 아니니까. 근데 with로 끝나니까 이 with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다. 됐어? 그래서 with which he is familiar 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with which he is familiar. 아니면은 with를 뒤로 보내서 he is familiar with 쓰고 그냥 which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됐어? 이게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한 기본 개념인데요. 자, 이거는 어법적인 내용입니다. 2번은요.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은 올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who는 안 되고요. whom은 됩니다. whom이 목적격이니까 who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that도 쓸 수 없습니다. 전치사 바로 뒤에. 자, 여기에서 지금 얘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필기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맨날 쓰는 예시, 쉬운 예시로 보여줄게요. 맨날 쓰는 거. This is the house 시리즈입니다. 맨날 쓰는 예시예요. 자, 잠깐만 보면은 여기서 which he lives in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이 덩어리가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전치사 in으로 끝납니다. 요 경우에는요. 이 위치는 일단 여기 저기 뭐야 제목에다가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관계대명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는요. 무조건 목적격이에요. 무조건 목적격입니다. 주격 아닙니다. 소유격 아닙니다. 무조건 목적격이에요. 왜 목적격인지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요. 지금 전치사 in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생략해도 돼요.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which를 써도 되고요. that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생략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다 가능해요. 근데 in을 맨 앞으로 뺐어. 어떻게?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in을 맨 앞으로 뺐죠? 그럼 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냐?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왜? 생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in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생략 안 되고요. 그리고 뭐도 안 되냐? that을 쓰는 것도 안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이 관계대명사가 무조건 목적격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원래 뭘 쓰죠? 명사 쓰잖아. 명사. 이 명사는 무슨 격이죠? 목적격이에요. 목적어잖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똑같은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관계대명사도 쓰려면은 목적어로 써야 된다고. 그런 원리인 거예요. 단순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떠냐면요. 그냥 그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끝내버리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는 이렇게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치사의 의미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공부할 때 내가 핵심을 여기다 써줄게요. 핵심.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핵심. 그러니까 학습 핵심이에요. 학습 핵심. 전치사의
의미 파악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의미 파악에 집중. 근데 이렇게만 쓰면 또 여러분이 와닿지 않거든요. 와닿지 않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얘를요.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 용법처럼 해석. 저는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방금 전에 제가 쓴 이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다시.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얘를 꾸며주면서 여기는 집이다. 그가 사는 집이다. 우리 이렇게 해석한다고. 여기는 그가 사는 집이다. 됐어? 근데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계속적 용법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떻게? 이건 집인데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하우스죠. 하우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라? 이거는 집이야. 근데 그 집에서 그가 살고 있어. 됐어?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그 집에서라고 지금 전치사의 의미 파악을 제가 좀 집중했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전치사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 집에서 그가 산다. 됐어?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해됐죠?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이래야 여러분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3번 볼 건데, 이거 3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실 좀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한데, 자, 관계사절 내에서 아래와 같은 어구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앞에 놓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라는 이 용어에 너무 어렵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관계대명사라는 거는요, 관계고 나발이고 일단 대명사예요. 일단 명사야, 명사. 일단 명사야. 이 위치든 후든 대시든 일단 명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 나와 있죠. 이 다 오브 붙어 있는 애들이죠. 이렇게 오브 붙어 있는 애들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all of students라고 우리가 쓸 수 있죠. 모든 학생들. 우리가 all of students라고 하지. students all of 이렇게 쓰진 않잖아. 우리도 똑같아. 요 all of 뒤에다가 명사를 써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도 뭐야? all of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쓴다고. 똑같은 명사니까. 됐어? 똑같아요. 다를 게 없다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일단 원리는 이렇고요. 자, 요 부분이 아래에 있는 요 문장을 좀 볼게요.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 She has a lot of stuffed animals, most of which her father gave h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이요.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most of which 이거 있지. 이게 어법 시험으로 잘 나와. 얘는 영장용은 아니에요. 어법용이야. 어법용.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계속적용법인 거 보이지? 콤마 찍혀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most of which냐 아니면 most of them이냐 이렇게 나와. 시험이. 이렇게 나와. 예. 그러면은 왜 얘는 안 되고 왜 얘가 정답이죠? 왜 아래 거는 정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이유가 안 나오네. 시간 초과해서 끝나겠는데? 지금 56분이에요, 여러분. 시간 초과해서 끝나겠는데? 왜 얘는 안 될까? 지금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야? 이거 아니야? stuffed animals 이거 아니야? 동물들 가리키는 거잖아, 동물들. 그럼 동물들이니까 댐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왜 안 돼? 아까 했는데. 뭐라고? 대명사 뭐? 얘는 대명사 아니야? 관계 대명사잖아, 얘도. 얘는 인칭 대명사고. 둘 다 대명사인데 왜? 왜 아래 거는 안 돼? 아래 거는 틀려요, 참고로. 얘는 틀려. 위에 것만 맞아. 아래 거는 왜 틀려? 왜 그럴까, 윤호야? 그렇지. 정답 나왔네. 바로 그겁니다. 접속사가 없어서예요. 여러분, 다시 봐봐. 관계대명사는 우리 항상 기본이잖아. 뭐야? 접속사랑 대명사가 합쳐진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는?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most of which만 뚝 떼볼게, 여기다가. 여기다 다시 쓸게, 쌤이. most of which에서
요 위치는 결국 뭐냐면요. 뭐랑 똑같냐? and animals야. 됐어? and animals라 이거 앞에 뭐 a lot of stuff도 이건 뺀 거예요. 어쨌든 and animals라고. and animals. 그럼 이 animals를 한 단어로 쓰면 them이잖아. 대명사로 쓰면. 됐어?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most of which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가? and most of them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 and라는 접속사랑 them이라는 대명사를 합치면은 뭐가 되는 거야? which가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쌤이 most of them만 썼잖아. 그럼 뭐가 없는 거야? 혜원이가 말한 대로 and가 없는 거잖아. 접속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이게 고2 시험에도 나와요. 고2 시험에도. 고1 시험에도 나왔고요. 됐죠? 그래서 most of which만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 지문, 한 문장 정도만 좀 같이 볼게요. 한 문장 정도. 영작하는 거.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테스트 3에 2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테스트 3에 2번. 자, 봅시다. 아이고, 조금만 아이, 진짜. 조금만 내릴게요. 자, 일단 나와 있는 것부터 보자. 그 연구는요. 그 연구는 결론 짓는다. 결론 짓는다. 대절이라고. 그럼 뭐뭐라고 나와 있죠? The taste of the food. 그 음식의 맛이. 음식의 맛이. is affected.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by the container. 용기에 의해서. 용기에 의해서. 야, 뭐 사실상 다 썼네, 그러면은. 다 써줬네. 뭐만 남은 거야? 요 부분만 남았죠? 그것이 소비되는. 됐어? 요거만 남은 거죠. 여기만 남은 거. 그렇죠? 일단 목적어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소비되는 요거를 좀 써봐야겠죠. 그것이 소비되는. 자, 이거를 한번 작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관계대명사나 뭔가를 이제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자, 그것이 소비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쉬운 거부터 써볼까요? 그것이 일단 시제가 현재니까 is 소비된다. consumed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썼어요. 이건 쓸 수 있잖아. 그치? 자, 근데 뭐뭐 하는 용기잖아. 그쵸? 그럼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네? 우리 아까 전에 배운 거. 주어 동사가 명사 꾸며주네? 그럼 뭐야? 관계대명사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쵸? 그래서 우리가 which 이렇게까지 썼어. 근데 쓰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which는 관계대명사야.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돼. 근데 뒤에 뭐가 나왔냐? 수동태가 나왔어. 수동태 뒤에 목적어 나와요, 안 나와요? 목적어 안 나오잖아. 근데 얘 목적격인데? 그럼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문제가 생겼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때 메꿔주는 게 뭐냐? 바로 전치사예요. 됐어? 그럼 이제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 건가? 그것이 소비된대. 그것이 소비된대. 즉 음식이 소비된대. 용기에서 소비되는 거야. 용기에서. 용기에서 소비가 되는 거거든. 음식은 용기에서 소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릇에서 소비가 되는 거니까 from the container거든. 됐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쓴다면 from을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다. 됐어? 제가 한 가지 특징을 설명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왜? 원래는 from이 여기 있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얘를 앞으로 빼버렸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의 의미를 안 살리면 이런 거 영작을 못 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써보자면요. it is consumed까지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쓸 수 있어. 그리고 주어 동사가 지금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위치구나. 여기까지도 쓸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안 되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와버렸잖아. 그래서 뭘 추가해줘야 된다? 전치사를 추가해줘야 돼. 근데 전치사를 뭘 써야 되냐고.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전치사의 의미에 집중하라고 한 거야. 됐니? 그 음식의 맛이 소비가 돼 용기로부터. 그래서 from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떤 전치사가 적합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는 경험치빨이에요. 많이 봐야 돼. 우리가 많이 읽어보고 많이 써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누구냐 하람이랑 그다음에 현서랑 민지 같은 경우는 그 단어 콘테스트 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데일리는 아까 다 보낸 것 같으니까 단어 콘테스트 결과 그리고 숙제까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숙제는요.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을 하면 되는데 누가 페이지 좀 알려줄 사람 없냐? 랭크 28번에서 우리가 한 게 잠깐만요. 28번에서 31번까지였죠? 페이지는 31번이 몇 페이지야? 81쪽까지네요. 시작이 74인가 혹시? 맞나? 74쪽이네. 여기까지 해오시면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